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이더리움 태풍. 자,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 상승세가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밤사이에도 이제 4,700달러 선도 뚫고 올라갔는데요. 역대 최고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이더리움이 올랐다는 거, 이거 가상화폐 하나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크게 오판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수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였다고 볼 수 있지만요.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이 가상화폐, 사실 국제적인 정확한 이름은 크립토 커런시 해서 암호화폐가 정확할 겁니다. 예. 가상자산이라든지 또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란 말은 사실 본질에 어긋나는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오면서 이 암호화폐와 제도금융권 사이의 연계고리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네. 서로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세계를 이해 못하면 제도금융권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하든 안 하든 문제를 떠나서 가상화폐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가상화폐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처럼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리플이 오르고 솔라나가 오르고 카르다나가 오르다가 드디어 이제 한동안 침체했던 이더리움마저 폭발 장세거든요. 자, 지금 이더리움은 트럼프 밈이 나왔을 때, 트럼프 밈이라는 이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솔라나 제품으로 솔라나의 플랫폼으로 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은 끝난 게 아닌가 하고 이더리움에서 많이 빠져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이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암호화폐들은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가상화폐 생태계 플랫폼 제공이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암호화폐들인데 네. 이 둘이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솔라나도 좋지만 다시 이더리움이다 하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폭발하는데요. 자, 지금 그 가상화폐가 폭발하는 이유 아주 두드러진 10가지만 뽑아본 겁니다. 한 30가지도 뽑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10가지만 뽑았는데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차원보다도 전체 금융 질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가장 큰 대목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활성화는 지니어스법. 우리는 지니어스법이 나오니까 서클 인터넷이라든지 서클 인터넷이 USDC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죠. 또는 코인베이스, 그 서클 인터넷을 상장시켜준 회사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많은 가상화폐들이 쏟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시행 절차 만들고 회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를 향해서 쏟아지는 게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국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 속에서 그 안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현재 테드도 그렇고요. 그러니 이더리움은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뉴욕 증시의 상장사 사모으기, 뉴욕 증시의 상장사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이더리움 사는 것만 주업으로 지금 바꾼 회사들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비트코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 이자 합법화인데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지분이라는 뜻인데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운영권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한테 맡겨라. 그럼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예치 개념이군요. 뭐 예치라기보다도요, 지분을 활용하겠다는 대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의 그 이더리움 지분을 내가 갖는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자기가 의결권을 더 행사하는 거죠. 이런데 문제는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한 푼도 찾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최근에 SEC가 이 스테이킹을 합법화할 듯한 이런 발언을 했고, 뭐 조만간 합법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크고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 가문이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일부 솔라나로 알려지지만 그거는 밈에 국한된 것이고, 대부분 지금 에릭 트럼프라는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트럼프 가문의 사업이 이더리움 생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그 개념이 제가 좀 잘 안 와서.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요. 네. 비트코인이 아닌 것은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알트코인, 알트네이션, 대체 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칭하기 위해서 일정한 통화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낸 결제 전용 화폐예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미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결제 전용으로서는 존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화폐라기보다는요, 블록체인 그 자기들이 망을 구축해놓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서 사용료도 받지만은 이른바 오픈 소스란 이름으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네. 다른 가상화폐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밈이 대부분 여기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1인자라고 하는 테드, USDT가 있죠. USDT가 바로 이더리움 플랫폼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더리움이 마비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전부 마비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대안이 솔라나 등이 있는데, 현재로는 그 블록체인 오픈 소스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뭐이 대목은 앞으로 그 가상화폐가 보편화될수록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모닝벨도 우리 오늘 일 끝나고 우리 서로 의견만 모으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가면 거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네. 그런데 그걸 같이 생각하면 좀 착각이죠. 그 이더리움은 이제 그러면서도 통화로서도 결제도 뭐 곁들여 한다고 그러는데, 결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연준의 빅핫 금리나, 여기서부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호재입니다. 네. 빅핫 금리 인하한다. 그다음에 401k 퇴직연금, 이것도 폭발적인 지금 뉴욕 증시의 관심사인데요. 좀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네. 하버드 대학도 지금 가상 암호화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상 처음으로 늘렸습니다. 자, ETF 자금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상원에서 SEC 규제 완화를 향한 클래리티법 속도 내고 있죠. 이게 바로 스테이킹 이자를 합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미스법이라 해서 전략 비축, 이 하나하나를 사실 한 시간씩 설명해도 우리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고 네네. 설명 내용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지금 CG에 떴습니다마는 뉴욕 증시 상장사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지금 이더리움만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비트코인이 떠오를 때 MSTR이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비트코인 자꾸 샀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마구마구 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돈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사기가 어려우면, 가상화폐 계좌가 없다면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사면 비트마인이 전량 지금 우리 돈으로 이더리움만 사니까 이더리움을 사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원래 채굴하던 회사가 왜 이렇게 이더리움만 사느냐? 이더리움이 앞으로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예.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부도날 수 있어요. 비트마인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산 뉴욕 증시의 상장사라고요. 저 회사 티커가 BMNR인데 요즘 우리나라의 서학 게임들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그 회사가 손실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모든 금융 상품의 가격 폭등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펄펄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트더라 뉴욕 증시의 거대한 투자은행이 목표가를 수정했는데요. 한꺼번에 4배를 올렸습니다. 4배. 이건 400%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론은 신중하게네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해볼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분명히 뜹니다. 그리고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는 그냥 단순한 이제 과거의 가상화폐가 아니다.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다. 그래서 저는 살아 말아야 하는 이런 투자 얘기에 앞서서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401k. 자, 401k 뭐 미국을 대표하는 퇴직연금 계좌죠. 근데 이게 또 이더리움 좀 랠리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잘 달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일대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일대 사건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 있는 엄청난 빅뱅입니다. 네. 지금 앵커님 손목에 보면 항상 금가락지가 끼어 있어서 항상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몇 K입니까? 이거 14K입니다. 네, 14K. 지금 트럼프의 401K잖아요. 제가 401K 어디서 방송을 하니까 트럼프는 정말 금반지도 엄청난 걸 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401K는 금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요게요. 미국의 퇴직연금법의 401조 K항, 퇴직연금법 401조 K항의 퇴직연금 규모, 구체적으로 법 이름은 미국 근로자 퇴직보장법 401조 K항인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확산이 크게 안 된 것을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거 가입 안 하면 다 처벌합니다. 노동부에서 가장 강력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지금 무조건 고용원을 고용하면 401K에 따른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모가요. 이 규모가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9조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원이 좀 넘습니다. 나경원이 아니라 1경원이다. 1경원. 네? 9조 달러. 자, 9조 달러인데 9조 달러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우리나라 예산 1년에 700조입니다. 뭐 거기에 비하면 비교 불가능. 그다음에 401K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총 은퇴연금은 43조 달러입니다. 이것은 5경원보다 더 많은 6경원이에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라서 문제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은퇴연금의 규모가 큽니다. 만약에 미국 은퇴연금이 전부 미국 국채 산다면 국가 부채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런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금지되어 왔던, 왜냐하면 이게 좀 가상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좀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노동부에다가 무조건 살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시작인데, 자, 이 대목은 모든 암호화폐하고는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2개, 왜냐하면 ETF가 지금 현물 ETF 요 2개만 나와 있거든요. ETF 형태로 사는 것만 1단계 허용한다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제 결혼 반지 말씀하셔가지고 좀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빅컷 금리 인하. 자, 이제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이냐. 0.5%포인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 6%를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5.7%로 확률이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그 가능성이 앞으로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패드워치에 드디어 이제 빅컷 인하 한꺼번에 0.5%를 9월 달에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생겨났습니다. 예. 한동안에는 뭐 금리를 내리더라도 0.25 정도 아니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0.25 내릴 것이라는 확률은 줄어들고 빅컷이 0에서 6%로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밤사이에 베센트가 0.5% 빅컷하자. 우리 네. 1년 전에 2024년 9월 달에 빅컷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빅컷을 해야 되느냐.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고용 때문에 고용. 예. 지금 고용이 25만 개나 과대평가가 됐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5월 달, 6월 달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그때 금리 인하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컷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또 지금 CPI 물가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지금 9월 달 빅컷 가능성이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빅컷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뉴욕 증시는 빅컷의 무게 중심을 크게 늘리는 그런 방향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골드만삭스 경고. 그런데 월가와 연준은 조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관세 여파를 우려를 하면서 이게 결국 지금은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비자들한테 이게 전가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분석한 이코노미스트 교체해라라고 했는데 밤사이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CNBC에 나와서 우리는 변함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골드만삭스의 관세 폭탄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만삭스 분석 잘못했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런 이코노미스트를 다 잘라. 사실 대통령이 하기 정말 힘든 참 막무가내의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깨갱하고 땅바닥으로 다 엎드릴 텐데 역시 대단한 우리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CNBC 나왔어요. 대통령은 뭐 그렇게 대통령 얘기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지금 아직 지갑에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가을에 이르면 곧 물가 상승으로 다가올 것이다. 트럼프는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이러고 정면으로 대드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것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 모간을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골드만삭스 편을 들어서 연이어서 지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판단이 잘못됐다. 관세는 일정 타임 레그가 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진 게 8월 7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7월 달 통계를 가지고 관세 후유증이 있다니 없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앞으로 가을, 사실 이제 가을이라 그러면 결국은 9월, 10월 특히 예산을 확실히 쓸 수 있는 오빠법이 나오면 그때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최대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골드만삭스와 트럼프 과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이더리움 태풍, 트럼프 401K, 빅컷 금리 인하, 그리고 골드만삭스 경고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